오늘은 공업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1, 2, 3. 우리나라의 공업 구조의 변화 및 공업 특색을 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공업의 입지 유형 및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공업 지역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업의 구조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60년대에는 섬유나 신발같이 가벼운 것을 만드는 경공업을 했어요. 이런 섬유 신발 같은 경공업은 사람들의 손을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사람들이 힘이 많이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우리나라가 사정이 나아지고 70년대부터는 부피가 큰 것을 만드는 공업을 했어요. 가벼울 겸 무거울 중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공업인 중화공업을 했는데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자본 집약적 중화공업으로서 제철공업, 석유화학 공업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 90년대에 들어서면은 중화공업뿐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이런 공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반도체나 자동차 공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첨단 산업이 이루어져서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 기술 같은 산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여러분 가공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 없는 원료가 있다면은 원료를 수입하고 대신에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거를 다시 수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입한 원료를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해외에 수출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공장들이 이런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근처에 바로 수입 수출이 유리하게. 그리고 공업의 이중 구조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생산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기업이 생산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래서 대기업이 많고 대기업이 생산액이 특별히 더 많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입지 유형 공업지역 변화, 제품 수명 주기 이론과 관련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유형에서 공업 입지 유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원료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원료 지향성 공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조림 공장이 그렇게 되는데요. 바다 근처에서 이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들은 이런 원료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원료가 쉽게 부패 또는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 시장 지향성 공업, 즉 그 물건을 파는 곳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시장 지향성 공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판사들이 많은 이 충무로 근처에 인쇄 공장이 있어요. 출판사에 바로 이런 인쇄를 도와줄 수 있는 공장이 그쪽에 있으면 좋겠죠. 또 제빙,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알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먹어본 메로나라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런 제빙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이 변질되거나 이렇게 파손되기가 쉽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소비시장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시장 근처에 이런 공장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버스 탈 때 환승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즉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는 것은 원료나 이런 거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수출하는 공장들은 이런 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포항제철소, 그 다음 조선, 배 만드는 곳들은 이렇게 항구 쪽 배나 이런 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수입 수출을 위해서 이런 환승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적환지 지향 공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지향성 공업은 말 그대로 인건비가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섬유공장, 신발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섬유 신발 공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인건비가 점차 비싸지면서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지향성 공업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문짝 만드는 곳,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어떤 부품 만드는 곳, 이런 곳들이 다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순서 밟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자유형 공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 외 우리나라 공업지역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런 공업지역이 있는데 수도권 공업지역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합공업지역이고요. 아까 수입 수출이 유리한 이 항구 쪽에 공장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동 쪽에 바다 근처에 있는 이 남동 임해공업지역은 중화공업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그 배나 이런 부피가 큰 것을 만드는 공장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인데 말 그대로 제품도 수명이 있잖아요. 처음엔 잘 팔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 팔리고 이런 식으로 수명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단계가 있는데 도입, 성장, 성숙, 쇠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판매도 조금씩 올라가고 수익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다가 성장하고 그때 수익이 최대돼요. 그래서 성숙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다른 핸드폰만 하더라도 계속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잘 팔리다가 또 다음 제품이 나오면은 판매가 쭉 내려가게 돼요. 수익도 그로 인해서 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 수명 주기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그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뭐 본사나 그 물건을 연구하는 연구소, 그 다음에 만드는 공장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사실 제품 생산 초기 이런 도입 단계에서는 돈이나 이런 정보가 돈도 필요하고 관련 정보가 풍부한 이런 핵심 지역, 뭐 선진국 이런 지역에 주로 있으면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성숙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성숙기 되면은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가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공장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